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버지니아 사티어의 개인 빙산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론인데요. 가족치료의 대가이신 그 버지니아 사티어는 평생 이 이론을 정립을 하신 분이신데요. 상담 현장이나 아니면 뭐 의사소통 현장이나 상담을 할 때 밑바탕이 되는 그 이론이 다름 아닌 이 개인의 빙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티어의 이 개인의 빙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 이해해야 할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스버그죠. 빙산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 빙산의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이 아이스버그는 아주 작죠.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자, 이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이 감춰져 있는 빙산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자, 이 수면 위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요 작은 그 빙산이죠. 이것을 의식세계라고 이제 봤습니다. 의식세계. 그리고 수면 아래 깊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빙산을 무의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세계는 다름 아닌 무의식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수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조그마한 빙산을 사티어는요, 외부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behavior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 그리고 태도, 또 화를 내는 거 있죠.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반응, 그러니까 태도와 비슷한 거죠. 반응.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 또 대화 형태,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 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외부적인 행동을 사티어는요, 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작은 아이스버그, 그러니까 빙산의 조각으로 비유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수면 아래에 5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처음에는요, 바로 감정입니다. feelings죠. feeling, 감정. 여기서 이 감정은 외부 행동 바로 아래에 있죠.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이 감정에 의해서 최초로 제일 가까운 이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기분이 나빴어요. 감정이 뭔가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쁨과 동시에 행동으로 기분 나쁜 행동을 보이겠죠. 언어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할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분노,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막 폭력을 휘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바로 밑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면, 이 무의식 세계의 첫 번째 영역은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말이죠, 그 내담자가 왔습니다. 그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막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막 화를 내고 막 치고받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는요, 그 내담자의 첫 번째 이 감정의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막 시무룩해져 있거나 아니면 우울해 있거나 뭔가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요, 그 자녀의 감정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정을 읽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분노도 감정이죠. 슬픔 감정입니다. 기쁨, 그리고 흥분되는 거 말이죠. 아주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 다 감정이죠.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죄의식, 어떤 죄를 졌을 때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 의식, 나 죄를 졌어, 침울한 어떤 그런 의식이죠. 수치심, 이러한 것들 다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죄의식은요, 공개되어 있지 않은 본인의 그 감정을 죄의식이라 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양심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죄의식의 그 느낌이 수치심으로 변해요. 이 수치심. 그래서 사티어는 감정을 1차 감정이라 했고, 또 요 아래에 감정에 의한, 감정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저는 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면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살하는 그 느낌, 감정은 죄의식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드러났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의 파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죄의식보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여기 무의식 세계에는요, 다름 아닌 지각 체계가 있습니다. perception이라고 하죠. 지각 체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어떤 뭐 현실, 나의 주관, 그리고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인지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신념을 사티어는요, 이 지각 체계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지각 체계. 자, 그러면 무의식에서는 감정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지각이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위에 있는 무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요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사티어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정에 분노가 생겼어요. 막 분노,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지각체계를 둔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지각체계에서 틀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치관대로 뭔가 평가했을 때 이건 제대로 잘못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현장에서 분노를 했을 때 이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또 그 아래에 있는 영향을 주는 무의식 세계는 무엇일까? 이 지각 체계를 또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또 지각은 그러니까 감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감정을 건너뛰어서요, 바로 이 외부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각 체계가. 감정 없이 뭐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그냥 외부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expectation이라고 하죠.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대는요, 첫 번째 나 자신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를 다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높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 기대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뭐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기대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비춰질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응? 그 수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과 타인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 기대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이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수준을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어요 라고 인사를 받고 싶은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8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러면 기대가 충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차이만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분 나쁜 거죠. 실망감이라고 하는 또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망을 느끼게 되면 바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면 태도에 영향을 주겠죠. 다시는 내가 그놈의 새끼 내가 만나나 봐라 말이야.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대가 있습니다.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뭐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 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으로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환경의 조건 때문에 그 기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럴 때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평생 그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평생. 그래서 행동으로 내 자녀에게 내가 충족하지 못한 기대를 막 거는 거죠.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라도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라고 막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과거나 현재에 바라는 것들, 이게 이제 기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 세계는 이 기대가 커요. 기대가 그래도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 원인 중에서 좀 크다는 것이죠. 기대는 지각에 영향을 끼치고요. 또 지각은 또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기대는 바로 지각을 건너뛰어서 감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건너뛰어서 외부 행동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겠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용돈도 주고 시어머니가 뭐 불편하면 쫓아가가지고 뭔가 잘 해결해주고 특히 맏며느리다라고 하면 이 기대가 높겠죠. 다른 그 며느리보다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대에 본인이 여기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겠죠. 그러면은 그때 나는 실패자야라고 지각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없구나 고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죠. 실패감. 실패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그 우울감, 실패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것들.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제2차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관계 맺고 성격도 좋고 뭔가 훌륭한 사람으로 막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자신이 타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그 기대를 높게 이제 잡겠죠. 자녀가 성적도 뭐 전교에서 뭐 한 10등 이상 10등 안에 드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근데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기대에 어긋날 수 있죠.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향한 그 지각 체계가 막 발동합니다. 실망감. 아니 이거밖에 못해? 하는 지각 체계가 막 움직이면서 너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지각 체계 자체가 막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정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녀를 향해서 막 분노하는 겁니다. 게으른 놈.
그러면 행동으로 막 좀 심한 뭐 말을 한 거나 언어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부모님의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이나 뭐 자녀에게 행동하는 이 외부 행동이 아주 거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말이죠, 부모님들의 행동이 너무 좀 심각하다, 부정적으로 너무 강하다라고 할 때는 내면을 들여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감정이 어느 정도이고 그 지각체계가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인지를 탐색을 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잘못된 감정을 알게 하고 지각하게 하고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말이죠, 의식세계가 이제는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담 과정은. 그동안에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의식에게 막 영향을 주면서 살았잖아요. 이 무의식들이 다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식 세계가, 나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 의식이 이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각 체계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지각이 있으면 의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대나 지각이나 감정을 수술하는 거죠. 네 번째 여기 무의식 단계를 볼게요. 여닝이라고 해서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 여러분, 열망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아주 강렬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열망이 있어요. 기본적인 열망은요, 사랑이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망과 이 기대가 같이 어우러지고 있겠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틀어졌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해줘. 그러면 어떨까요? 그 기대가 막 팍 꺾이게 되는 거죠. 기대가 막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또 지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자마자 감정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나는 실패, 분노, 우울, 두려움, 이런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용받고 싶은 것도 열망이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열망입니다. 자유하고 싶고 의미 있는 삶, 또 목적을 이루고 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이죠. 이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참하게 실패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는 열망을 탐색하는 거죠. 어릴 적에 뭐가 되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혹시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열망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열망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열망이 바로 이 감정에 또 영향을 줍니다. 또 열망이 지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행동에 막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볼게요. 가장 아래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다섯 번째 무의식 세계는요, 자기입니다. 자기.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 셀프라고 하는 이 분야를 딱히 이렇게 뭐 정의 내리는 것을 조금 못해서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그 정립하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접근은 했는데 뭔가 그 완벽한 열매, 결과를 좀 내지 못하고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역이 어떤 것으로 이제 표현되냐면요, 뭐 자존감, 정신세계, 뭐 영성, 본질적인 것, 뭐 생명력,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티어를 공부하면서 가르치시는 그 분도 이 셀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 뭐 영성,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루더군요. 상담할 때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이 있어서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당신도 기독교인이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각과 이제 맞물렸지만 영성을 다루는 그런 질문이죠. 탐색이죠.
자, 요렇게 외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 세계는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감정의 1차적인 감정이 있고요. 감정에 대한 2차 감정이 또 있어요. 네. 때로는 이걸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앞으로 저는요, 상담할 때 5가지를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에게 뭐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잘 적으셔서. 그러면 제가 이 감정이나 지각이나 기대를 탐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잘못된 지각이 있다면 정상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잘못된 기대, 뭐 잘못되기보다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모르거든요. 이 기대를 놓게 만드는 거죠. 약간만 좀 이렇게 내리고. 근데 잘 못 내려,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1단계, 2단계만 내리더라도 굉장히 그 자유를 누리거든요. 자유. 근데 이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응? 말도 잘하고 막 연설도 잘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즐겨 할까요? 아니면 약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싶은 기대가 높아요. 그런데 내 모습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나보다 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와의 그 차이를 보는 건 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겁니다. 펄셉션. 지각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연예계에 진출할 수가 없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발표 같은 것 하게 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지각, 체계가. 그러면 감정이 영향을 또 받겠죠. 감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앞에 서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외부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말이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대인 공포증, 뭐 무대 공포증, 사람을 뭐 멀리하거나 뭐 자신감을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한 행동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번 영상은요, 이 사티어 모델 개인의 빙산을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위에 외부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감정은 외부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이 감정은 지각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감정이 또 아래의 영역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외부 행동에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버지니아 사티어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 개인의 빙산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갈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자녀의 내면 빙산이 있고 또 부모의 내면 빙산이 있겠죠. 그렇죠. 부모님은 무엇을 볼까요? 주로 자녀의 외부 행동을 볼 거예요. 태도, 말투, 표정, 감정, 집안에 막 틀어박혀 있는 것.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엄청난 무의식 세계를 볼까요? 부모님들이 이 내면을 바라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는 생각하는 거죠. 감정, 여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각, 기대, 이러한 것들이 막 부글부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자녀의 행동을 보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이 내면의 것들이 막 움직여서 영향을 받은 행동으로 자녀에게 또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거나 너 왜 그래? 좀 정신 좀 차려. 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녀는 또 부모님의 그 행동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이 내면의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또 기대, 지각체계 막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내면이. 여러분, 내면이 또 상처를 받으면 또 이 내면은 무의식은 또 의식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또 삐치는 거예요. 또 삐쳐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딱 잠가버리고 밥도 혼자 먹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은 또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속상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이 또 눈을 크게 불어띄고 또 크게 뜨고 자녀에게 쫓아와가지고 더 큰 소리로 막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역동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역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뭘까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내면 무의식 세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수면 위에 있는 행동으로만 서로 왔다리 갔다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역동이 좀 떨어지고 부정적인 그러한 가정으로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빠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치료에서는요, 반드시 부모님의 내면을 탐색하고 또 자녀의 내면도 탐색을 해가지고 잘못된 상처받는 것들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티어는 변화라는 말을 즐겨 했었고요. 또 하나는 성장시킨다.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사티어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치료의 핵심인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고요. 다른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버지니아 사티오의 그 개인 빙산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마음에 드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자부심은 갖지 못할지라도 제 영상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모의 내면, 자녀의 내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요. 가족 치료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메일에다가 여러분의 사정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사례로 채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